네, 안녕하세요. 노가입니다. 자, 1.3.0 버전 노가 메타 분석 티어리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 2호 버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규 몬스터나 밸런스 조절은 딱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몇몇 소수 몬스터를 제외한다면 지난 티어리스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메타 분석 티어리스트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티어 분류하고 현 메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1.2.5 버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참고사항 먼저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포지션입니다. 자, 새로 S티어에 등장한 몬스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묵룡의 경우 지난 티어표에서도 말했듯이 좋은 패시브 효과 때문에 티어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티어표에서는 S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캐릭터로 이제 등장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유저들 묵룡 레벨이 올라온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동랩, 동룬, 동스킬석 기준이라면 현재 1번 자리 탱커는 묵룡이 원탑입니다. 특히 월드 토너먼트나 투기장 같은 평균 레벨이 비슷한 경기에서는 선 카운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치 상태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자연히 평타 싸움의 중요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묵룡의 경우 동기어진 패시브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더욱이 상대의 코스트가 높은 주력 딜러들의 스킬을 캔슬한다거나 상대 주력 딜러 공격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동기어진 패시브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브입니다. 자, 마브의 경우 지난 티어표에서는 조금 더 뒤쪽에서 선봉과 자리는 바꾸는 방식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추세를 보면은 마브를 처음부터 1번 자리에 놓고 임무교대 스킬을 써서 뒤로 움직이는 방법도 쓸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속성이 다른 탱커와 임무교대를 통해서 교대로 탱킹을 하였을 때 특히 또 스킬석의 치유 효과를 받는다면 그 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S티어를 보자면 라칸과 클로이의 경우 지난번과 같이 변동 없이 S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티어, B티어까지도 보시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가속을 주는 그런 순환 몬스터의 경우에는 지난번 패치로 상향된 베르데일 또는 라쿠니가 많이 등장하면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역덱에서도 버프 형태를 가속보다는 공방 버프 중심으로 조금 더 옮겨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열의 1번 메간 혹은 1번 버나드를 놓는 그러한 방식은 현 메타로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코나미야 또한 지난 스킬석 너프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 점과 1번 자리에서는 스킬석 디버프 해제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지난 예상대로 티어가 더 하락했습니다. 1번 포지션 정리입니다. 묵룡의 OP 마커 주겠습니다. 마부, 라칸, 클로이 또한 충분히 성능이 좋지만 묵룡에 비해서는 지금 살짝 한층 낮은 느낌입니다. 묵룡이 1번 포지션에서는 정상입니다. 다음은 8번 포지션입니다. 지난 버전 티어표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S티어를 보자면 새롭게 올라온 잔느와 아르타미엘이 눈에 보입니다. 잔느의 경우 지난번에 큰 너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꾸준히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S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즌 1 때는 8번 자리에 올 수 있는 몬스터가 기껏해봐야 4마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현 메타에서는 8번 자리에 올 수 있는 몬스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8번 마무리 캐리의 다양성 증가가 오히려 잔느에게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데미지나 스턴 등 한쪽에 치우쳐진 요즘 8번 포지션 몬스터들에 비해 잔느는 다방면에서 뛰어나고 안정적입니다. 선봉에게 스턴을 넣을 수도 있으며 준수한 데미지, 또 아군 회복, 카운터 치기 어려운 빠른 모션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성능입니다. 수호의 기도 또한 선봉에게 무적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단일덱을 카운터 칠 수도 있으며 후열 전체에다가 주는 인내 또한 광역딜을 방어하는 등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러한 다방면으로 좋다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다시 한번 잔느가 S티어로 올라왔습니다. 아르테미엘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상대의 실드와 무적을 모두 뚫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잔느와 차별됩니다. 아르타미엘을 사용할 경우 소아나 세아라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S티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지브롤터입니다. 티어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지속 피해 덱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디버프를 해제할 것이 폭탄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데 지속 피해 등의 다른 디버프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한 번에 정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정화가 한 번에 같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단일 덱의 지브롤터만 섞는다거나 아니면 루시엔이나 테서리온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그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후반에 서로 후열 6, 7, 8번 정도만 남아있을 때 사용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딜량을 뿜어내는데, 이쯤 되면은 디버프를 해제할 수 있는 상대 몬스터 또한 이미 3번, 5번에 위치해 있고 모두 죽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되면 즉 지브롤터를 막을 방법이 스펠을 제외하면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후반 캐리를 보기에도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숫자 몬스터가 남았다면 지브롤터 쪽이 압도적인 데미지로 보통 승리를 합니다. 8번 자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몬스터입니다. 사실 지브롤터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준수한 딜량을 뽑아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에게 정화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세아라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하락한 몬스터를 보자면 라피스가 있습니다. 라피스는 다수의 카운터 몬스터와 스펠이 유행을 하고 있으며 베르디아일과 소피아를 사용하는 빠른 템포의 단일 덱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S티어에서 A티어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몇 없는 수속성 딜러라는 점과 쉴드로 인한 유지력 그리고 준수한 딜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티어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메타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라피스는 현재 A티어입니다. 아래쪽을 더 살펴보자면 오리온의 경우 조금씩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데 메타 흐름에 따라 티어 상승의 여지가 아직 있습니다. 또한 화하 렉돌 또한 룬바를 굉장히 잘 받는 몬스터이기도 합니다. 유저들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에 따라 룬 또한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패치에서 버프가 한번 있기도 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화하 렉돌은 사용하기에 따라 훨씬 더 높은 곳까지 티어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티어 4색에 OP 마커 주겠습니다. 화하 렉돌에게 또한 이슈 마커 주겠습니다. 4번 포지션입니다. 지난번과 흐름은 비슷합니다. 전열의 마지막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4번을 강력하게 틀어막는 것이 중요한 메타가 되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열 공격을 하는 형태의 덱들이 약해졌습니다. 해당 덱들이 많이 사라짐과 동시에 단일 덱들이 더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변한 것은 마브입니다. 사용법은 이전과 같은데 4번 자리에서 1, 2번 선봉과의 임무교대가 좋습니다. 상대 단일 덱에 대해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1, 2, 3번이 죽고 전열 마지막을 막을 때도 임무교대를 통해 5번과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상대방의 열 공격 형태를 매우 오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 다수의 덱들에 대해 수비가 가능한 모습을 보이며 현 메타에서 마부의 쓰임새는 충분히 S등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킬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번 포지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부와 케메뉴에게 OP 마커 달아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몬스터의 경우는 이전과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치유 감소와 함께 준수한 유지력을 보이는 케메뉴는 여전히 강력하며 마찬가지로 4번 자리는 쉽게 뚫리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속성 탱커 몬스터들도 여전히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셔넌의 방어력 증가 또한 같은 맥락으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나중에 나올 스펠도 반사보호막이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열 포지션입니다. 지난 티어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을 그래도 뽑자면 역시나 마부와 지브롤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마부의 경우 수비적인 입장에서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고, 지브롤터는 압도적인 딜량으로 게임을 공격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티어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마부의 위치는 5번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특이한 점은 루시엔과 테사리온이 티어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종말의 낙인의 보급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신규 스펠인 종말의 낙인이 유저 레벨의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고, 해당 스펠의 광역 딜 그리고 전체 낙인 디버프 효과가 다른 광역 딜러인 루시엔과 테사리온에게 매우 잘 어울립니다. 테사리온의 경우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망각 효과가 갈수록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티어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약점 포착이나 다른 빙결 효과와 시너지를 구성해 볼 수 있는 것도 유일한 몬스터가 테사리온입니다. 또 유리한 상성 효과 때문에 치명타 위주의 룬 세팅을 맞추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테사리온은 상승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베르데아일입니다. 지난번 티어표에서도 S등급이었지만 현재까지의 메타 흐름을 보자면 베르데아일의 값어치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스킬석의 마나 회복 효율이 너무 사기입니다. 때문에 베르데아일의 경우 효과 적중이 매우 중요하며
룬 세팅 또한 맹궁에서 집중 쪽으로 많이 옮겨져가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라쿠니는 반면에 하락을 하는 추세고, 핫토르의 경우 오히려 상승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는 몬스터입니다. 상대방의 스킬을 카운터 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덱 순환 자체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대신에 이러한 방식은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따라서 유저 평균 실력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봐야 하며, 핫토르의 스킬석 확복 또한 얼마나 더 많아질지를 지켜봐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열 정리입니다. 프릴레아를 제외한 S티어 몬스터에게 모피 마커 주겠습니다. 프릴레아는 충분히 강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4마리의 몬스터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A티어에서는 소아와 세아라에게 모피 마커 주겠습니다. 소아와 세아라는 여전히 대체할 몬스터가 딱히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몬스터라는 점이 매우 크게 적용하면서 지난번에 이어 이번 티어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피 마커 주겠습니다. 화하 렉돌 또한 8번 포지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몬스터입니다. 따라서 둘에게도 이슈 마커 주겠습니다. 전열 포지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티어표와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한 마부가 S티어로 눈에 보입니다. 이외에는 미세한 티어 조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전열 포지션은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코나미아의 OP 주겠습니다. 스펠입니다. 제일 먼저 종말의 낙인 상승이 눈에 보입니다. 역시나 유저들 레벨의 오름에 따라 종말의 낙인 또한 자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성능의 강력함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일덱, 전열, 공격덱, 광역덱, 지피덱 할 거 없이 어느 덱이든 다 잘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성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광역덱에 사용을 한다면 큰 시너지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순히 상대방 선봉의 체력이 빠질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체력이 내려갔을 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말의 낙인은 낙인이 걸려있는 몬스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낙인을 터뜨리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의 스펠입니다. 따라서 낙인 제거 실패는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페널티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티어 변동을 살펴보자면 전이의 티어가 상승했습니다. 지속 피해 덱에서 다른 대체할 스펠이 없다는 점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지속 피해 덱을 상대할 때도 유효한데 영혼 정화 등으로 해제를 하느니 차라리 상대방에게 전이로 넘기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전이를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맞전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전이고, 상대방이 전이 스펠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GP 덱의 하드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스펠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순서 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GP덱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욱 요즘 유행하는 페르나 세아라 덱의 카운터가 되기도 합니다. GP덱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전이는 나오자마자 그냥 빠르게 사용을 하면 되는 스펠이며, 반대로 GP덱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대한 빨리 손에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보관을 해야만 하는 스펠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 피해 덱 미러전이 나올 경우에는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전이는 대체제가 없는 중요한 스펠이 되며 티어가 오히려 더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속 피해 덱이 매번 상대방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티어까지의 등급 상승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전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생명력 전환은 티어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스펠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4코스트의 만화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패의 위험 부담이 또한 존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베레데아일 덱 같은 경우 몬스터의 코스트를 더욱더 감소시켜 주는데, 이러한 이유로 무게가 무거운 생명력 전환이 템포를 못 쫓아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생명력 전환과 같은 코스트 비용의 몬스터 공격 스킬을 쓰더라도 더 좋거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명력 전환을 쓸 이유가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생명력 전환은 아직 순간적인 반전의 여지는 줄 수 있는 스펠이기 때문에 티어 하락은 크지는 않고 한 단계 정도만 내려갔습니다. 스펠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범용적인 활용성과 가치를 지니는 반사보호막의 OP 주겠습니다. 반사보호막의 경우 어떠한 조합에서든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쉴드 스킬과 중복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쉴드량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버전 1.3.0 6월 4주차 포지션별 메타 분석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게임 노가였습니다.